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때는 시간 맞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면 네, 어차피 저희가 사인을 50분까지긴 한데요. 네. 뭐 조금 넘어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50분까지인가요? 그러면 네. 45분에 클로징 하시고. 네네. 네,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너무 길어진다. 만약에 정각에 넘어간다면 저희가 쳐드릴 테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이 시간에는 서울 부민병원 정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척추와 관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없이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척추 낭종 치료에 대해서 서울 부민병원 은상수 센터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척추낭종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척추낭종은 물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낭종들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낭종으로는 지주막 낭종, 탈롭시 낭종, 관절 낭종, 디스크 낭종, 그다음에 이름은 어렵지만 바스트럽 낭종이라고 이 낭종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주막 낭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보라색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바깥에 경막이라는 게 있고요. 안에 이 빨간색 유막이라고 있는데 이 사이를 거미막, 지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미막에는 바로 아래로 뇌척수액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생긴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MRI 사진인데요. 척수 신경 뒤쪽에 뭔가 물혹 같은 것들이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앞으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미막 낭종, 지주막 낭종이라고 부르는 MRI 소견인데요. 이제 물풍선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CT에다가 조형을 하고 찍는 이제 CT 조형술 촬영을 하면은 신경 뒤에 이렇게 물혹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등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등이 아프다라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나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 되게 독특한 증상입니다. 이 환자분은 눈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이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 척추 질환 등으로 잘 생기지 않는 뭔가 박동성 낭종의 특징을 이렇게 지주막 낭종 증상으로는 좀 특이한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요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제 문제가 사실 되는 건요. 어떻게 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요거를 제가 논문으로 이제 유러피안 스파인지에 이렇게 고쳐보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낭종을 무록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게끔 워터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봉합을 해주자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테크니컬 노트라고 해서 수술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서 발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명명을 이제 트위스트 테크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누르고 있던 무록이 수술 후 MRI 보면은 없어졌죠. 눌렸던 신경이 풀려서 환자분 증상들이 좋아졌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여성 환자분인데요. 오른쪽 다리 마비로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대학병원에서 21년도하고 14년도 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열어서 무록 크기만 줄여놨고 두 번째는 아예 진짜 절개를 해서 무록을 뜯어서 제거했지만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요즘 그 대학병원의 의정 사태 때문에 수술이 너무 밀리고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좀 어려운 수술인 게 여기 이제 뼈가 전에 수술에서 다 없거든요. 네. 이제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정상 조직이 없고 유착돼 있는 상태에서 또 신경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 마비로 오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 신경이 압박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지마비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어서 안 하고 싶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마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 신경이 건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또 뭐 운이 좋게끔 이제 별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낭종도 크기도 줄이고 환자도 다리 힘도 돌아와서 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주막 낭종 치료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 낭종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또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MRI를 보통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래서 찍어보면은 네.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작은 무록들 같은 게 발견되는 것들이 많고 증상 부위랑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무증상인 낭종들도 많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댓글에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낭종의 크기가 작아도 위치에 따라 신경을 많이 누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누르는 낭종은 어떤 낭종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관절 낭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관절 낭종도 여기 이 다다음 토픽으로 있으니까 제가 또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료를 요하는 낭종은 탈롭시 낭종입니다. 이 탈롭시 낭종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환자분들인데요. 이 탈롭시 낭종이야말로 허리 MRI를 찍으면서 작게 무록이 청골 부분에 발견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 그림에 그린 것처럼 굉장히 큰 무록이 이제 발생을 하면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롭시 낭종이 왜 생기느냐? 이제 외상, 다치거나 아니면 바늘로 찔러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발생 이유 원인을 설명드리면은 물이 내 척수액은 계속 하루에 몇 리터씩 생성이 돼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쭉 들어오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풍선처럼 불룩해집니다. 이 불룩해진 물풍선이 신경을 누르면은 증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탈롭시 낭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20%에서 증상이 있다고도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증상이냐?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네. 주로 앉을 때 꼬리뼈가 아프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항문, 회음부, 어떤 분은 이제 요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무록이기 때문에 박동성, 뭔가 이제 뛰는 것 같은 통증이다. 그다음에 신경이 눌리면은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록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꼬리뼈 쪽에 있는 경우가 이 탈롭시 낭종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고 신경을 하는데 이제 언제 아프냐? 이제 보통은 증상이 없다라고 하고 대학병원이나 어느 병원에서도 찍어도 괜찮다, 이건 증상이 없다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 정도 크고 신경이 여기 눌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밀려서 눌리면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신경이 눌리면은 회음부 증상, 이 바깥쪽 신경이 눌리면은 다리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전에 발표를 한번 했을 때 이제 척추 협착증 디스크의 보수적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술은 최후로 좀 미루고 그 앞에 우리가 수술 안 하고 고칠 수 있는 다른 여러 치료들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보수적 치료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꼬리뼈 주사를 먼저 놔보고 흡입술, 그러니까 주사기로 물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신경 차단술을 꼬리뼈로 하여 증상이 좋아지는지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치료가 될 거고요. 주사 흡입술은 이것도 제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CT를 보면서 바늘을 물옥으로 넣어서 물옥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아주 뭉게구름처럼 큰 물옥 두 개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신경이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제 바늘로 뽑아낸 다음에 2년 후에 찍은 사진인데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고 뭐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안 보이던 신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증상이 호전 상태로 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 물옥으로 뽑아서 치료가 되면 좋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머리 쪽, 척수 쪽으로 계속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물옥을 바늘로 뽑아도 다시 또 물이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왜 바늘로 뽑느냐? 이게 우리가 물을 뽑은 다음에 다시 커지더라도 처음 100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50, 70 정도로만 커져도 신경이 안 눌려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늘 흡입술을 해봅니다. 케이스를 좀 몇 개 보여드리면요. 60대 여성 환자분이고 이렇게 물옥이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물옥이 있는 부분에 바늘이 들어갈 연결 부분, 구멍이 있어야 돼요. 뼈의 결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3D CT를 찍어서 우리가 물옥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골결선이 있으면은 바늘을 여기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T를 찍었는데 여기가 꽉 막혀 있으면은 네. 안타깝지만은 그 환자는 이렇게 CT 흡입술을 할 수 없어서 아마도 꼬리뼈 주사로 한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재발률이 높은데 흡입술이 그래도 사람들이 그 흡입술을 더 선호를 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이유는 네. 이제 수술은 이제 아무래도 겁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피부 절개도 3에서 5cm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수술에 대해서 혹시라도 신경 손상이 될까봐 겁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해결이 안 되고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또 수술로서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CT를 찍어야 낭종을 알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이 낭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낭종은 주로 네. MRI에서 보입니다. 여기서 CT에서는 이게 CT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낭종이 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MRI를 찍으면 확실하게 이제 물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MRI로 찍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보면은 환자분은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큰 낭종 때문에 이제 이 치료를 받으려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낭종이 너무 커서 이 복부, 골반 안쪽까지 앞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뼈들을 다 녹이고 있는 정도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거의 없어지는 모양으로 돼 있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뽑았죠. 뽑고 나니까 다행히도 증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캐나다로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바늘로서 외래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CT 흡입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이유고요. 이제 60대 여성 환자분이고 이렇게 두 개의 큰 낭종이 있었는데
양쪽으로 바늘이 잘 들어가서 뽑은 것과 30대 남성의 큰 무록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연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나사가 아니고 이제 바늘을 잘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대 여성도 이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뽑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다 낭종이 CT로 뽑히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이렇게 주사 맞고 너무 좋아졌어요. 뭐 이제 그동안 괴롭혔던 증상이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어요라고 하지만은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아파요. 한 달 뒤에 똑같이 아파요라고 오면은 무록이 다시 커졌겠거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뽑아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연결 부위가 뼈가 열려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이제 뼈를 갈아내고 낭종을 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낭종에다 바늘을 넣어서 물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풍선이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진 물풍선이 지켜보고 있으면 다시 위에서 물이 들어서 또 커지거든요. 근데 뽑은 상태에서 쭈글쭈글했을 때 이제 실로 3바늘에서 5바늘 정도 이제 주름 잡는 것처럼 꼬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물이 들어와도 이제 그 원래 크기대로 절대 커지지 않고 조금 약간 빵빵해지는 정도 되면서 신경을 누르지 않게 됩니다. 요 MRI 사진을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빵빵한 무록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뜯어내면은 이 물이 계속 흐르면서 환자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은 안 하고요. 이것도 저희 수술 방법인데 이렇게 크기를 줄여놓는 면 신경이 안 눌리면서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고 이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십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무록을 잘라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잘라내지 않고 크기만 줄인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 회복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술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웬만하면 이게 단순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물혹의 박동성 그다음에 물의 느낌 같은 것들이 환자분들에 따라 예민도가 달라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주사랑 흡입술로 좀 고치려고 하고 약 먹고 버텨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못 버티시는 분들을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도 수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컸던 낭종을 우리가 잘 줄여놓은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환자분도 특이한데 4년 전 저한테 이제 흡입술을 해서 항문 통증은 좋아졌는데 이제 왼쪽 엉치 통증이 새로 발생했다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록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근데 이제 왼쪽 신경이 여기 눌리는 그리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영어로는 이제 멀티셉테이트 이런 시스트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도 다시 꼬리뼈 주사 놔보고 그 다음에 CT 주사기로 뽑아보고 했는데도 환자분 증상 호전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수술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낭종이 있었죠. 여기 낭종들 다 없애가지고 크기를 줄여놓은 MRI 사진입니다. 6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렇게 큰 낭종 있었고 바늘 치료해봤는데 안 돼서 다시 증상이 잠시 좋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이렇게 고쳐드렸고요. 30대 여자 환자분도 이렇게 큰 경우에 여기로 되게 작은 연결 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찾아가지고 여기에다 딱 놔서 정확하게 잘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다시 이제 아파하셔서 수술 전에 이렇게 컸던 낭종을 수술해서 다 줄여놨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자유롭게님께서 척추낭종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료 보시면서 특별히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척추낭종이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탈롭시 낭종하고 지주막 낭종 수술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재발이 안 하게끔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관절 낭종 뒤에 설명드릴 건데 관절 낭종은 간혹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안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절 낭종으로 넘어가 그럴까요? 볼까요? 네. 관절 낭종은 어떤 거냐? 이제 척추를 보면은 척추뼈 뒤에 이렇게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펼 수 있는 이유가 네. 아니면 우리 몸에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관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수 있는 이유는 척추뼈에도 앞에 디스크가 있고 뒤에 관절이 있어서 이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앞에가 디스크고요. 뒤에가 이제 관절인데요. 그럼 관절 낭종은 왜 발생하느냐? 이유는 이 디스크가 불안정하면은 뼈가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럼 뼈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뒤쪽에 있는 관절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무릎 같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자라난 무릎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되게 아픕니다. 이게 앞에 두 낭종들은 이제 척추 신경 진짜 무릎이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게는 뼈에서 자라난 무릎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신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제일 아픈 부분을 눌러서 극심통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이제 제거한 이제 모습인데요. 되게 아프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흔들흔들거리는 디스크 때문에 그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절 낭종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척추 협착증에 준해서 똑같이 치료를 합니다. 척추 협착증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약 먹어보고 신경 차단술 주사해보고 그 다음에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 그리고도 안 되면 수술, 이렇게 우리가 계단 건너가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요. CT 주사 흡입술도 이제 관절 낭종에서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낭종이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이 CT를 보면서 정확하게 바늘을 위치시키고 무릎 크기를 줄여봤는데 환자가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수술해서 관절 낭종을 잘라내고 제거를 했습니다. 왼쪽 다리 극심통, 여기 낭종 보이시죠? 요거가 되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아픈 상황인데 이렇게 CT 흡입술을 이 환자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졌다. 수술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양방향 내시경을 택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뭐냐면은 척추 내시경의 일종인데 이제 피부 절개를 두 군데, 구멍을 두 개 뚫어서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강경이라고 해서 배 수술도 요즘은 다 구멍 뚫어서 수술하잖아요. 척추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67세 여자 환자분이고 관절 낭종이 딱딱한 걸 보여주는 이제 CT 사진입니다. CT가 이제 MRI하고 달리 뼈를 더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얀 거가 이제 뼈를 의미하는데 관절 낭종이 이렇게 뼈랑 같이 자라 들어가서 딱딱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두 사진은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수술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갈고 났을 때 이렇게 노랗게 딱딱한 낭종 같은 게 보이고요. 이건 이제 다 제거하고 났을 때 이제 신경이 다 완전히 감압이 된 모습이고, MRI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낭종이 없어지고 눌리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52세 남자 환자분이고 MRI상 뭔가 낭종, 뭔가 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좀 독특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확실하게 관절 낭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술방에서 찍은 낭종 사진이고 수술이 잘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있던 낭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의 장점은 피부 절개와 근육 손상이 적어서 환자분들이 수술한 다음에 통증도 적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뼈의 절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 회복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내시경의 장점입니다. 관절 낭종은 고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짜 환자 실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아픈 이제 척추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에 관절 낭종이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바깥쪽 디스크입니다. 이제 이 두 질병이 되면은 환자분이 거의 뭐 쩔룩이면서 오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진료실 들어가서 앉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침대에서 거의 이제 일어나지 못해서 앰뷸런스나 부축돼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게 이 정도의 극심통입니다. 낭종들 중에서 가장 고통이 극심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관절 낭종이 제일 아파서 사실 그러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그 탈롭시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좀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증상 조절이 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관절 낭종은
잘 안 되게 뼈가 있기 때문에 흡입술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일반 주사 치료에 효과를 못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수술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전에는 이거를 이제 현미경 절개 수술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구멍 뚫어서 하는 내시경 수술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나마 위안입니다. 네. 내시경 수술하는 거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뼈를 고속 연막이라고 하는 기구로 이렇게 갈아냅니다. 그래서 그 황색인대와 뼈 그리고 신경관을 이제 잘 분리를 합니다. 이 수술은 이제 레이어 층을 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제거하고 보니까 저 아래 보이는 요거가 이제 무록입니다. 이게 무록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술을 하는 거는 관절 낭종은 단순히 관절 낭종이 문제가 아니고 척추 협착증에서 그러니까 황색 인대에서 자라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 황색 인대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신경이 붙어 있는 관절 낭종을 제가 이렇게 박리를 하고 뜯어내는 모양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깥쪽하고 위쪽에 있는 협착증을 잘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질문 중에 관절 낭종은 재발을 잘 하느냐라고 있으셨는데 이 바깥쪽 협착증을 잘 제거를 해야지 관절 낭종이 재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지금 보니까 디스크까지 동반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서 같이 디스크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배액관을 넣어놓고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황색 인대와 낭종을 같이 제거한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이 디스크 낭종인가 의심될 정도로 이 무록이 앞쪽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었고 수술하고 이제 무록 제거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관절에서 자라난 관절 낭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잘 제거가 됐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오른쪽 다리가 되게 많이 아프시고 힘드셔가지고 쩔쩔맸는데 수술하시고 바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저희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5mm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의 뼈를 갈고 여기 이제 관절 위의 뼈와 아래 뼈의 관절이거든요.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노란색 관절 낭종이 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보시면 쉬워 네. 보이시지만 고급 기술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잘 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황색 인대를 잘 제거하면서 봤을 때 여기 이제 무록 같이 보이는 게 보이죠. 무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분, 연결된 부분과 협착증 있는 부분도 같이 충분히 감압을 해줘야지 혹여나 이제 이 척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또 협착증이 보통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감압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여기 관절 낭종입니다. 무록처럼 보이죠? 관절 낭종은 제거하면 되고 환자분이 앞으로도 계속 오래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려면은 바깥쪽 협착증도 충분히 잘 감압을 해줘야지 다시 협착증이 조금 더 생겼을 때 이제 다시 아파오거나 뭐 또 병원 치료를 받을 일이 없고 이렇게 신경이 안 눌리게끔 이쁘게 잘 감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낸 관절 낭종 모습이고요. 이제 이 환자분 MRI도 이렇게 관절에서 자라난 낭종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 꽉 누르고 있던 신경이 안 눌리게 되니까 이제 신경이 펴지고 양측 대칭으로 모양이 이쁘게 회복이 됐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2세 남성분이고요. 굉장히 큰 관절 낭종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내시경 이런 경우에 유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신경하고 낭종하고 들러붙어 있으면서 신경이 찢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미경 수술로 다 잘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이 환자도 좀 특이했는데요. 낭종이 오른쪽에도 있고 가운데 왼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런 관절 낭종이 연결돼서 있는 부분이었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서 가운데까지 충분히 감압을 잘 해준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관절 낭종이 아까 이제 재발에 대해서 설명을 원인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흔들흔들거리면서 관절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충분히 감압을 해줘서 살짝 흔들거리더라도 다시 신경이 안 눌리게 해주는 방법과 아니면은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불안정성을 잡는 방법으로는 나사못을 넣는 척추 유압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척추 인대 재건술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주면은 낭종의 재발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절 낭종이 이제 누르고 있고 협착증도 심한 환자분의 엑스레이상 뼈가 이렇게 어긋난 디스크가 건강하지 못해서 흔들흔들거리면은 위에 뼈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앞으로 쑥 빠지는 게 전방전이증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전방전이증인 경우에 이렇게 감압술과 척추인대 재건술로 안정성을 좀 주면은 이제 수술 결과를 좀 더 길게 오래 좋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80대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요즘 양방향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을 협착증을 이렇게 같이 깎아주는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왼쪽은 좋아졌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른쪽이 아프다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한 병원에서는 괜찮다, 수술 잘 돼 있다, 왜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MRI 보면 이렇게 이제 관절 낭종이 이제 오른쪽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부분을 아까 다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뭐 그러더라도 이제 잘 고칩니다. 그래서 감압술 다시 해가지고 오른쪽을 낭종을 없애줬고요. 65세 남자 환자분 관절 낭종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감압술 해주고 안정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대 재건술까지 같이 해주신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도 관절 이제 뒤쪽에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낭종이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꽉 누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감압술만 해주면은 또 흔들흔들 거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인대 재건술을 해주면은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보면은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요.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에서 신경이 감압되고 정렬이 조금 더 회복되고 엑스레이상 이렇게 잘 안 보이던 디스크 모양도 정렬이 회복되니까 이제 모양도 좀 더 좋아진다. 아까 캐나다 환자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미국 교포분이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수술을 흔들거리니까 나사못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낭종과 같이 이제 전방전이증을 감압술을 해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좁게 눌려 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하게 동그랗게 원상복구를 시키고 인대 재건술, 나사못 안 넣고도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양에서 조금 더 디스크 높이도 높아지고 척추 인대 재건술로 정렬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절 낭종입니다. 방법이 수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관절 낭종도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관절 낭종도 여기 네. 슬라이드에 싹 넘어 앞에 있었는데 네. 척추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 치료는 우리가 신경 약을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경 주사를 놔보고 그 다음에 신경 성형술 시술까지도 효과를 보는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수술 쪽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수술로 많이 고치나 보다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아프기 때문에 네. 이 100 정도 아픈 사람이 이제 주사 맞고 시술해서 50 정도 좋아지는 거랑 2, 30 아프던 사람이 치료해가지고 10 좋아지면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정도 아픈 사람은 사실 반 좋아져도 너무 아파가지고 네. 수술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예방법은 따로 없나요? 예방법이요. 네. 네, 관절 낭종이 일단 생기면은 네. 그거를 수술을 안 하려면 안 아프게 어떻게든 최대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수도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원인으로 가면은 네. 디스크가 흔들거리게 되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 디스크가 혹사, 그 다음에 디스크의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계단이나 아니면 마라톤처럼 많이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것이 흔들거리면서 뒤에 관절 낭종이 생기는 2차적인 병이기 때문에 우리 척추 건강에 신경을 잘 쓰시면은 디스크 낭종도 예방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낭종으로 한번 그럴까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거의 중간 정도 왔는데요. 디스크 낭종입니다. 디스크 낭종은 디스크 부분이 찢어지게 됐을 때 이게 아물면서 아문 자리에 이제 물혹처럼 디스크 낭종이 자리 잡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아까 관절 낭종은 황색인대 관절에서 자라는 척추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한다라고 했고요. 디스크 낭종은 디스크 탈출증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사, 신경 차단술 주사로 좀 좋아지는지, 약물로 좋아지는지, 뭐 약 먹어서 좋아지는지 보고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신경 성형술 같은 걸 할 수 있고 수술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수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내시경 수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바로 수술을 보여드리네요. 이제 뭐 약 먹고 주사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고, 이제 내시경 수술 아까 전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보여드리는데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할 때는 이제 PLD 내시경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아까 양방향 내시경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PLD 내시경은 부분 마취, 그 다음에 피부 구멍도 하나만 1cm보다 작은 절개만 해서 환자가 깨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요. 수술이지만 1시간 정도 걸리고 환자 당일이나 다음날 퇴원이 가능한 정도의 치료기 때문에 이 PLD 내시경을 이 디스크 낭종 치료하는데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종이 있는 경우를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근육 손상이나 통증이 별로 없는 이제 수술법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운동 선수들도 잘 찾아오는 이 PLD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프로 여자 배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디스크 낭종이 있었는데 PLD 내시경 해가지고 디스크 부분의 낭종을 제거를 했습니다. 4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렇게 디스크 낭종이 있었는데 여기 좀 아래로 흘러 있고 모양이 신경 부분 아래 좀 숨어 있어서 이 경우에는 협착증도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제가 한번 이제 디스크가 낭종이 어떻게 돼 있나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뻘겋게 이 피가 고여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이제 디스크 낭종이고요. 그래서 신경과 디스크와 이런 부분을 잘 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낭종을 잡아서 제거를 합니다. 이를 잡는 모습이죠. 잡고 싹 뜯어내면은 이 낭종이 이제 뜯겨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신경을 이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이 신경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MRI상 관절 낭종, 디스크 낭종이 있던 게 이렇게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민님께서 디스크가 터진 거하고 협착이나 낭종하고는 느끼는 고통이나 이 부위가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디스크 터진 거 협착 낭종하고 네, 디스크가 터지면은 사실 이제 뭔가 허리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뭔가 뜨끔, 뭐가 좀 나가는 느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디스크 겉에 섬유유린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착하고 낭종은 사실 이제 퇴행성으로 좀 시간이 걸리면서 생깁니다. 이렇게 보통 질병이 뭐 1년, 길게는 3년, 10년 정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서히 생기는 통증과 디스크는 급성 요통, 통증이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낭종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주로 발생하는 나이대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험상 관절 낭종은 아무래도 디스크가 망가지고 오게 되니까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것 같고요. 디스크 낭종, 그러니까 관절 낭종은 그러니까 협착증이니까 나이가 좀 더 있으시고 디스크 낭종은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있고
탈럽시 낭종 등은 사실 뭐 대중 없습니다. 20살부터 60대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옵니다. 가운데 모니터가 있으시면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김민님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를 갈아낸다고 하니까 좀 무서웠는데 3일이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술이네요. 예, 그 3일 정도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김홍성 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나 관절에 생기는 낭종은 예방할 방법이 없나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바스트롭 낭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제 바스트롭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낭종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낭종이고요. 이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키싱 스파인이라는 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 척추뼈 뒤에는 이렇게 보면은 극돌기라고 우리가 등에서 만져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공간이 이렇게 다 떠 있습니다. 근데 이 극돌기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좁아지게 돼서 이 두 뼈가 만나는 걸 갖다가 키싱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를 좀 보면요. 공간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에 척추 뼈끼리 맞닿으면서 여기에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낭종이 어디로 생기겠어요? 안쪽으로 부딪히는 부분. 예, 이쪽으로 이제 생기는 네. 거예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관절 낭종처럼 이제 자라나는 게 바스트롭 낭종입니다. 이 경우도 제가 치료한 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언제 생기냐면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있고 전방전이증이 있는 5번, 6번의 병이 있는데 여기 4번, 5번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서 낭종이 이렇게 생겼고 이 경우에는 낭종 크기가 작아서 저희가 나사못으로 5번 척추 정렬을 맞춰주고 수술을 했더니 낭종 크기도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증례를 발표했고요. 두 번째 증례는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낭종이 훨씬 더 커요. 가운데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서 이거는 정렬도 나사못으로 맞춰주면서 뒤에도 같이 감압술을 해서 낭종을 제거를 해줬던 케이스. 그다음 마지막은 척추 분리증만 있고 전방전이증이 없는 앞으로 밀리는 모양이 없는 경우에 낭종이 4번, 5번에 생겼다. 그러면은 4번, 5번 감압술만 잘 해서 고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케이스 발표를 했습니다. 67세 남자 환자분이고 여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신경 가운데서 뭔가 동그란 게 신경을 밀고 있죠. 이게 이제 바스트롭 낭종이고 환자분 증상은 허리가 아프다, 5분을 못 걷겠다, 우측 허벅지 뒤 아프다 이런 증상으로 이제 대학병원서 뭐 신경성형술도 2번 하고 신경 주사도 심지어 20회 이상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 낫는 게 없으니까 수술해서 이게 제거하고 이 경우는 이제 수술 유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피도 좀 많이 나서 수술 직후에 찍은 MRI 피는 좀 고여 있지만 환자분 증상 좋아져서 5일 정도 있다 퇴원했습니다. 낭종 간별 질환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낭종 치료를 많이 하고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낭종이 아니었던 경우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낭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인데 굉장히 그냥 딱 보면은 물혹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혹인가라고 했지만 의심이 신경 안에를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조영제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영이 되면은 이거는 단순 물혹이 아니고 신경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종양도 이제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고요. 36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허리 통증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신경 양성 종양은 신경 초종이라고 하고 신경 다발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게 감자 자라나는 것처럼 신경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하는 거는 이제 신경을 째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경을 열고 들어가서 낭종을 다른 신경들 안 다치게 낭종이 아니죠. 이건 신경 종양을 제거를 한 모양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타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뒤에 물혹이 있어요. 근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더 할 거 없다, 그냥 지내시라라고 하지만 환자분은 되게 아파하시고 고쳐주지 않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이거는 경막, 신경막을 이제 손상이 돼서 찢어져서 안에 뇌척소액이 바깥으로 새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낭종이 아니고 그냥 수술한 부분 다시 들어가서 봉합을 해줘서 이걸 없애주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요즘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수술 전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해가지고 감압을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까만색이 뾰족하게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술이 조금 덜 됐다. 덜 돼서 신경이랑 닿아 있게끔 완전하게 감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3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낭종이 생깁니다. 관절 낭종이 생겨서 다시 환자분은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고요. 이렇게 되면 영락 없이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미세현미경으로 치료를 했고 재수술은 항상 이제 신경들이 유착이 돼 있고 보통 수술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신경 손상 가능성이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한 내용들을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케이스 위주로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이게 속도가 좀 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 척추 낭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주막 낭종이라는 거는 이제 등 쪽에 주로 많이 생기고 이게 눌렸을 때 수술하는 방법으로는 제거하는 방법과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한 것처럼 돌려서 봉합을 해서 없애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탈로없이 낭종은 이제 꼬리뼈에 생기는 낭종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항문이나 회음부, 그다음 앉았을 때 꼬리뼈 통증,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한테 좀 유리한 치료는 주사 흡입술, 주사기로 물을 뽑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낭종, 아까 이제 척추 관절에서 생기는 뒤에서 신경을 누르는 되게 아픈 낭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 척추 협착증에 진해서 치료를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방향 내시경은 작게 째가지고 우리가 감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좋으실 거고 불안정성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흔들거리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척추인대 재건술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디스크 낭종은 이제 앞에 디스크를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제일 안 아프게 고칠 수 있는 PLD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척추 쪽에서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과 PLD 내시경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많이는 없습니다. 뭐 제가 잘 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계신 거라 이제 낭종 이렇게 내용 오늘 발표했지만은 이제 들으시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낭종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진료 보러 오시면 제가 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라이브 할 때 댓글 남겨주신 거 한 2분 정도만 한번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떤 질문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뭐 골라주시죠. 그럼 아메리칸 빌리지님이 젊은 환자라면 보존적 치료나 기술적 치료를 더 오래 시도해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찍 수술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뭐 나이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척추 질환들은 굉장히 아픈 경우들, 그러니까 통증에 비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더라도 수술 안 합니다. 나 그냥 좀 지내보겠다. 운동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아프신 분은 내일 수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젊고 나이 듦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아프냐,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들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러면 문영빈님 거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뒷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라고 뒷목이요? 주셨습니다. 단순 근육통인지 그 다음에 내가 목을 좀 숙이고 있어서 아픈 건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다. 척추 관련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 약 먹고 물리치료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원 와서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질문 2분만 더 받아볼까요? 더 받을까요? 네. 네, 그럼 파샤님께서 협착증인지 낭종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CT를 찍어봐야 알 수 있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MRI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MRI를 찍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20년째 다이어트
또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엑스레이로 안 네. 보이나요? 네, 엑스레이로는 안 보입니다. 낭종은 관절 낭종이든 디스크 낭종이든 뭐 어떤 낭종이든 거의 다 이제 MRI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깜빡핑님이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과 무릎 안쪽이 아픈데 깔창을 좀 이용하면 발이 나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그 우리 척추 쪽에서도 이 깔창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짧은 경우에만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대부분의 이제 발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깔창 치료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또 소소한 나날들님께서 손목 건초염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2번 맞았지만 4개월째 엄지 쪽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시술을 해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주셨어요. 두께르병에 시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이쪽 부분을 작게 부분 마취로 열어가지고 그 손목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막을 갖다가 이제 터주는 그게 좁아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좋아집니다. 이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부민병원 은상수 센터장님과 함께 척추낭종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낭종의 종류별로 특징과 치료법을 짚어보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리자면 앞으로도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4시엔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척추와 관절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선물 이벤트에 당첨되신 5분 발표하겠습니다. 파샤님, 문영빈님, 깜빡핑님, 오영돈님, 김민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샤님, 문영빈님, 깜빡핑님, 오영돈님, 김민님. 네, 이벤트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5분께서는 성함, 닉네임, 방송명, 연락처나 이메일을 이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